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루브리에르에는 아름다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법의 숲이라고 불릴 만큼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에 사는 작은 요정들이 아침 이슬의 마법을 걸어 아름다운 기운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숲의 깊숙한 곳으로 갈수록 신비롭고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기에 아무도 깊은 곳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루미에르라는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숲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그에게 숲의 전설과 요정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루미에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설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루미에르는 드디어 숲의 비밀을 풀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준비한 작은 배낭을 메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의 입구에서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 날 숲은 그에게 그리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우거지고 새들의 노래가 들리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밤에는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루미에르는 숲에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환상적인 풍경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오색빛의 작은 요정들이 춤을 추며 날고 있었고 그들의 발자취에는 아름다운 빗줄기가 남았습니다. 루미에르는 그 광경에 매료되어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처음 만난 요정들은 루미에르에게 경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숲의 깊은 비밀을 알게 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실한 마음과 호기심에 감동한 요정들은 숲을 탐험할 수 있게 허락하고 대신 몇 가지 규칙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규칙은 숲속의 생명체를 해치지 않는 것, 요정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리고 숲의 비밀을 인간 세상에 알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루미에르는 그 약속을 하고 다시 탐험을 계속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숲의 중심부로 향하며 그는 숲의 진정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고 호수의 물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루미에르는 그 호수 주변에서 황금빛의 작은 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꽃들은 요정들이 새벽마다 마법의 물을 머금고 피어나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앉아보고만 있었지만 마을로 돌아갈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정들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마법의 꽃 한 송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꽃은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탐험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숲을 떠나 마을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숲에서 겪은 일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의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요정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숲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후로도 루미에르는 종종 숲을 찾아가 요정들과의 우정을 나누며 숲의 평화와 신비로움을 즐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비밀에 붙여졌지만 루브리에르 마을의 사람들은 언제나 숲의 마법과 요정들의 전설을 신비롭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웠지만 마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전설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1년 내내 피어나는 꽃과 영롱한 새들이 춤을 추는 곳이었고 그것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정원을 마법의 프랑스 정원이라 불렀습니다. 이 정원은 보통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있지는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직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만이 그 숨겨진 입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원에 들어가면 가장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허밍버드의 날갯짓에서 만들어지는 무지개와 밤하늘의 별들을 꿈꾸듯 떠다니는 형형색색의 물방울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폴린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폴린은 언제나 자연을 사랑하고 매일같이 숲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마을의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로 자라났습니다. 폴린은 특히 자신의 두꺼운 공책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폴린은 숲을 거니는 중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날이 어두워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보다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빛나는 나비떼를 보게 됐고 호기심에 이끌리듯 나비를 따라갔습니다. 나비들은 그녀를 거대한 헨젤과 그레텔의 빵 부스러기처럼 빛나는 오솔길로 인도했고 폴린은 곧 거대한 덩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잡아당기면서 문이 열리듯 덩굴이 부드럽게 움직였고 그 안에는 전설처럼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법의 프랑스 정원이었습니다. 정원에 들어선 폴린은 그곳에서 새들과 동물들과 함께 놀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공책의 정원에 경이로움을 촘촘히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잊을 정도로 그곳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서 폴린은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정원을 지키는 수호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호령은 폴린의 순수한 마음과 자연을 사랑하는 그녀의 열정을 기리며 언제든지 돌아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공책은 마을과 정원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폴린은 마을로 돌아와 그날의 모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정원 이야기는 마을에 전통처럼 내려오게 되었고 폴린은 나중에 유명한 자연 작가가 되어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공책은 마을의 유산으로 남았고 프랑스 전역에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러 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폴린과 마법의 프랑스 정원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아름다운 동화처럼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조용한 마을에서는 밤마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마을에는 밤의 여왕이라는 전설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녀는 별들을 관리하고 매일 밤 하늘을 아름답게 채색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밤의 여왕은 하늘을 순찰하다가 작은 별 하나가 빛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작은 별의 이름은 에투알로 그녀는 자신의 빛이 약해져 다른 별들처럼 밝게 빛날 수 없어서 슬펐다. 에투알은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고 싶었지만 갈수록 희미해지는 자신의 빛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었다. 밤의 여왕은 에투알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이니? 작은 별아, 왜 그렇게 슬퍼 보이는 거니? 에투알은 밤의 여왕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저의 빛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밤하늘에서 다시 빛날 수 있을까요? 밤의 여왕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에투알. 모든 별은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 빛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빛나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단다. 그 후 밤의 여왕은 에투알을 위해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다. 에투알은 프랑스 곳곳의 아름다움을 돌아보며 많은 일을 경험했다. 멀리 떨어진 프로방스의 라벤더밭, 루아르 계곡의 웅장한 성들, 그리고 파리의 반짝이는 에펠탑까지 에투알은 자신만의 빛을 찾기 위해 많은 영감을 얻었다. 여행 도중 에투알은 고대 대장장이 포르게를 만났다. 포르게는 밤하늘의 별들을 위한 특별한 장신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에투알에게 별빛의 힘을 증폭시켜줄 수 있는 반지 임무를 맡긴다. 이 반지를 끼면 내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야. 포르게는 말했다. 에투알은 반지를 끼고 자신의 진정한 빛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빛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밝은 희망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제 에투알은 다시 밤하늘에서 찬란히 빛나며 다른 별들에게도 자신감을 전파했다. 밤의 여왕은 에투알의 변화를 보고 흐뭇해하며 말했다. 보아라, 에투알, 이제 너는 단순히 빛나는 별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별이 되었다. 그 후로 에투알은 밤하늘의 가장 빛나는 별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마을 곳곳에 전해졌다. 사람들은 때때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에투알을 찾았고 그의 빛은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꽃을 지펴주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이에게 자신만의 빛을 찾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는 교훈을 주며 대대로 이어졌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센 강이 흐르는 곳에 장 피에르라 불리는 뱃사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강을 오가며 마을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장 피에르는 매우 정직한 사람으로 그의 뱃길은 언제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 피에르는 수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어릴 적부터 노래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마치 강바람처럼 부드러웠고 강물처럼 깊이 있는 감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뱃사공의 일과 바쁜 일상 속에서 그의 노래는 점차 빛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 피에르는 강가를 거닐다가 무심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법처럼 그의 목소리에 이끌려 아름다운 요정이 강물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요정은 물의 지배자라고 불리며 가브리엘라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장 피에르의 노래에 매료되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가브리엘라는 장 피에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노래는 왜 이렇게 슬프고도 아름답나요? 장 피에르는 자신의 음악적 열망과 삶 속에서의 아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정은 그의 진실한 마음과 노래에 감명받아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게 매일 밤 너의 진심이 담긴 노래를 들려준다면 나는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요. 장 피에르는 기뻐하며 매일 밤샘 강가로 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노래는 점차 마을 전체에 퍼져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사랑을 찾기도 하고 오랜 갈등을 해소하거나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장 피에르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그의 노래는 더 이상 친구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의 기쁨과 감동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요정 가브리엘라는 그의 진심에 감동하여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그의 목소리에 물기를 만들어주는 능력이었습니다. 장 피에르는 그 능력을 이용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래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사람들 또한 그의 노래 덕분에 더 행복하고 사랑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피에르의 전설은 센 강이 흐르는 한 영원히 이어져 갔습니다.